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천명 시인은 5월을 가리켜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의 5월은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준 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잠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애도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보수 단일 후보로 선출되신 행복교육 문영민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행복교육 문영민 예비후보는 보수 단일후보 선출 수락 연설문에서 보수 단일후보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로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는 행복교육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교육 문영민 예비후보의 양력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역임, 학교폭력 예방재단 이사장 역임, 교육부 장관 역임, 현재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행복교육 문영민 예비후보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래. 자, 우리 사회자분의 아주 말씀이 아주 너무 엄격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딱딱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올바른 교육감 보수 후보 추대식에서 영광스럽게도 서울시 교육감으로 단일 후보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어저녁부터 남다른 그런 중압감을 가지고 어젯밤을 잠을 뒤척이면서 잘 자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또 기자회견, 이제 출정식을 앞둔 중요한 기자회견을 앞두고 마음도 설레고 좀 마음이 좀 부담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교육감 선거가 특히 세월호 사건의 이런 국민적인 중압감 또 슬픔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저는 오늘 기자회견 중에서 저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좀 강조해서 기자회견을 좀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어제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회의를 통해 서울시 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로 추대된 문영민입니다. 먼저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 특히 소중한 아이들을 잃은 학부모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도 아이들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 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우리 아이들이 겪었을 크나큰 실망과 슬픔을 생각하면 헤아릴 수 없는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로서 우선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저의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학교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안산의 합동 분향소를 다녀왔고 또 그 전에 그 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수 단일 교육감 후보로 지명되면서 저 나름대로 저에게 스스로 다짐한 첫 번째 각오가 바로 이 안전한 학교, 안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관과했던 안건이 바로 가장 중요한 교육계에서의 그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안전의 문제를 이제 교육에서부터 치료하고 교육에서부터 대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서울교육 안전 플랜에 관한 저의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유아교육 단계부터 교육의 힘으로 생애 단계별 실천 안전교육 커리큘럼을 실시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타파하는 시작점이 이 교육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차원의 안전에 대한 체질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회의 낡은 관행과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의 치료는 바로 유초,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습관화되고 생활화된 안전교육이 잘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안전을 생활화하는 교육을 유아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유아교육 단계부터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생애 단계별 실천 안전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실천이 따르는 안전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교육이 명목의 교육이었고 서류를 가지고 책으로 배우는 안전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몸으로 배우는 그런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재난 대피 훈련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체험활동과 야외활동에서는 행사 시작 5분 전에 5분 안전교육을 필수화하겠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안전교육을 하고 체육활동하기 전에 안전교육하고 축구 시합을 하기 전에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민공원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체육활동하는 걸 봤습니다. 무릎에 안전보호대를 차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은 막상 축구 시합을 하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어떤 아이는 보호대를 안 찼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 입장에서 할 수 없이 다음엔 꼭 차고 와 하는 안전에 대한 관용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축구 시합을 하건 야구 시합을 하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축구 시합, 야구 시합 모든 수업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체육활동, 야외활동이 일어나기 5분 전에 최종적으로 그 책임자가 점검하도록 5분 안전교육을 꼭 실시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불감증이 확실히 사라지는 시작점으로서의 교육, 변곡점으로서의 교육, 학교 안전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로 통학버스 안전공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학버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는 것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모든 버스가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치원이 운영하는 통학버스는 물론입니다. 이런 어린이 학생이 타고 다니는 그런 교통 차량에는
통행 안전 우선권을 도입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통학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도 이런 교통 안전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점검하고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명령을 자주 내리겠습니다. 이번 환일고등학교에 축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관련된 부서와 관련된 기관에서 멈칫멈칫할 때 저희들이 대한민국 최초로 안전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해당 업체에서 즉각적으로 축대 보완 작업을 시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60년 역사에 처음 이 교육계통에서 내린 안전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안전조치 명령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실천 안전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물이나 공사에는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 명령을 법적으로 근거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 등 교회 체험활동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최고의 안전관리 전문가가 동행하는 전문가 동행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종합적인 서울교육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미 교육감 직속으로 서울교육 안전관리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하던 안전점검이 이제 하나의 컨트롤 타워 아래에서 이제는 조화롭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시, 구청, 소방서, 경찰서는 물론 한국안전학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런 모두가 이 청소년 안전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 관련 시민단체들입니다. 이런 민간단체도 참여하는 서울교육 안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120만 우리 학생들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의 모든 안전 전문가가 총동원이 되어 우리 120만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이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위해서 저는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희생을 계기로 교육활동에서 안전과 교육 환경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지금 대단히 높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전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용을 아끼다가 엄청난 안전